1994년 5월 5일, 그녀는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36분의 시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 결혼하고 큰애를 낳고 얼마 안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하고 둘이 자는데 갑자기 이제 정신을 잃어서 그때 첫 발작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남편과 친정 엄마랑이 다 와 있는데 그때 내가 이런 병이 있구나라는 것을 남편이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생겼다. 그 병은 뇌전증이라고 한다.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알게 됐는데, 알게 된 때도 자면서 알게 됐어요.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그런 발작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엄청 놀랐는데, 그 놀라는 강도가 이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구나, 이런 것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이 죽는구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그 마음의 충격과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그 다음날에 대해서 본인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 줘야 될지 참 막막했죠. 뇌전증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편견이 심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많이 이제 위축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왜 하필 내가 이런 병일까? 차라리 암이 낫겠다. 암은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뇌전증이라는 것은 이야기할 수 없는 병이면서 혼자 가슴속으로만 꿍꿍 앓아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너무 슬펐고, 뇌전증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한 1% 정도가 앓고 있다고 연구된 바 있습니다. 그 뇌전증이라는 단어는 과거에 간질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흔히 이제 불리게 되었었는데요. 간질이라는 거는 전간과 질환이라는 한자어가 일본식 조어로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정간이라고 하는 거는 미칠전, 미칠간, 그래서 미친 병, 우리 흔히 말하는 그렇게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영어의 표현으로 보면 에필랩시라고 하는 건데, 고대 이제 그리스어에서 이제 어원을 둘 수 있는데요. 이 어원도 마찬가지로 무엇으로부터 조종당하다, 점령되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이 갖고 있는 어원을 보면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 미친 사람, 그 다음에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유럽에서 전 세계 나라에서부터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쁘게 인식된 것이 이 간질이라는 용어에 사용되는 이런 질병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키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경우 한 번의 증상은 3분을 넘지 않는다. 최대 3분의 발작으로 1년 동안 총 36분. 엄마에게 36분은 아주 긴 시간이 되었다. 가장 내가 궁금한 게 있었어, 사실은. 뭐냐면 내가 얘기를 할 때 못 알아듣는 게 왜 못 알아듣는 거야? 아마 내가 인정을 하기 싫어서 그런가? 내가 왜 그런 병인가? 그런 걸 인정을 하기 싫어서 그랬나? 아니야, 그때 당신은 아마 그런 거를 몰랐었을 거야, 아마. 모르고. 설마 내가 그랬으려니? 나 거짓말 같다. 그렇게 그냥 아빠는 약간 좀 과장되이 말한다. 그렇게 약간 과장될 거다. 사실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때 주변에서도 주변에 가까운 장모님이나
또 교회 사모님, 또 흔하게 그 교회 집사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이런 그 손가락질하는 그런 소리도 들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제 아내가 먼저 나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를 더 사실상 뭐 죽일 놈으로 취급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부부지간에 싸움도 많이 했죠. 뭐. 그전에는 옹변대회 할 때 원고도 막 5장, 6장 되는 것도 막 줄줄줄 외우고 막 그랬는데 금방 한 페이지 본 것을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잊어먹는 거야, 싹. 그러니까 기억력도 조금 떨어졌고 이해력이 떨어진 거야. 기억력도 안 돼. 그래서 누군가가 너 그런 일 있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는 긴장하는 거야, 이제.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옛날에 분명히 엄마랑 친했다고 엄마한테 와서 막 얘기하는데 엄마는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쓰러질 그런 증세가 한번 나타날 때마다 뇌세포가 죽는다는 그런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한번. 그래서 엄마가 아픈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렇지. 그런 것 같아. 엄마가 좀 그렇게 느껴. 선생님이는 엄마를 위로해 주려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글쎄 잘 모르겠어. 엄마 원인은 아픈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엄마 뭔가를 하려면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뭐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해야겠지. 자기 여동생이 그런 병을 앓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동안에는 몰랐었는데 내가 뇌전증이다라고 하는 병에 걸렸구나라고 인식을 하고서 그날 저녁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내가 듣고서 왜 죽었을까? 그래도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치료받으면 이렇게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고 잘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더 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인식하기에는 엄청 긴 시간이 걸렸을 텐데 정말로 내가 뇌전증 환자구나라고 인식을 했을 때 죽음을 선택한 그분도 생각하기를 내가 이 상태를 가지고는 제대로 된 사회생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자살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자전거 사러 갔다가 그런 적 있었잖아. 또 자전거 사는 거 엄마 너무 좋아가지고 자전거 사는 거 보고서 그 연습하는 거 보고서 엄마도 좋아가지고 엄마도 막 탄다고 하다가 자전거 타려고 하다 그 바닥에 막 쓰러져 버렸잖아. 맞아. 그럴 때 그때는 엄마는 기억이 없고 다음 날 한참 있다 정신을 차렸지만 엄마가 그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자전거 사장님이 엄마 아픈 것 때문에 우리 예은이랑 아빠랑 하은이를 저 가족 중에 엄마가 저렇게 아프대 이렇게 속으로라도 손가락질 할까봐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 왜냐면 그 사장님이 이제 엄마 두 번 다시 뭐 볼 일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이제 또 보고 계속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 앞에서 그냥 한번 쓰러졌겠다 이렇게 말은 생각나지만 그 사람들은 니네 볼 때 아빠를 보거나 니네를 볼 때 이제 비록 그 사람이 니네를 한 번밖에 안 볼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아빠보다도 니네들을 그렇게 본다는 게 너무 엄마는 속상했어. 근데 난 창피하지 않아. 엄마가 아프다고 창피하다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어.
그게 창피한 일이야. 저처럼 아픔을 많이 겪으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아픔을 겪으면서도 남에게 말도 못하고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인터넷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나라에도 이 뇌전증을 위해서 애쓰는 협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반칙하기 없는데 왜 반칙하세요? 뭐요? 왜 반칙하고 그러세요? 꼬집어 맨날 먹고 찝는 거야. 뭔 반칙? 이렇게 아니에요? 예, 이제 여기 붙여야 되니까 이제. 한 20년 전부터 해야겠는데. 뇌전증 협회는 말 그대로 뇌전증 환우들의 권익과 그다음에 이익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뇌전증 협회는 1974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는데요. 1965년도에 미국에서 온 그 간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로빈슨 선교사라는 분이 인천 기독병원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뇌전증 환자를 치료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제 무료 진료가 시작하게 되었고요. 의사들 중에서 기독교를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자원봉사자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66년도부터 이제 장미애라는 자원봉사 그룹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미애라는 의미는 이제 성경적인 성경 용어에서 따온 건데요. 그래서 육체적인 가시 있는 사람들도 잘 치료받으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장미애로 이름 짓게 됐고요. 그 행사를 진행하는 목적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뇌전증을 알리자는 그런 의미잖아. 그런데 조금 왔어. 우리가 간 것도 지금 엄청 조금 왔다는 거야.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모르고 있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이 더 많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 얼굴이 알려지기 싫어서 또 내가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감추고 싶어서 이렇게 같은 회원들에게도 같은 아픈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 뇌전증이 갖고 있는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이 굉장히 지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것을 숨기는 것이 내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더 이롭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뇌전증 환자들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뇌전증이 뭐야? 막 이러다가 얘기를 해주면 다들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나왔던 경우는 그때 10년 쯤에 저기 지하철 타고 갈 때 아마 그런 쓰러지고 후에 이제 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다 말이 있을 거였는데 거기다가 외면했지. 그때 내 그 제압도 다 이제 누가 갖고 그랬지. 예전에 알바를 했었는데 알바에서 3개월간 일하다가 경기 했더니 의사 알바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 사장 예, 어떤 알바하셨는데? 편의점에서 일을 하시다가 나오지 말라고 다음부터. 그냥 그 사장이 그 아픈 걸 보고 나서요? 그렇게 딱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네, 나오지 말라고. 그 얘기를 사실 처음부터 밝히고 들어갔는데 그 아이는 이제 처음부터 밝히질 않고 숨기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밝혀진 동시에 의해 가지고 그 아이는 잘렸죠. 그냥 그 회사에서 같이 조각을 하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숨기고 들어갔다가 밝혀져서 이제 잘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혹시 처음부터 밝혔다면 어땠을까요? 뇌전증이요? 네, 뇌졸증 말고요? 네, 뇌전증. 뇌전증이 간질이라는 병이 이름이 바뀐 건데 네네.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보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곳에서의 거리하고
이제 용모를 먼저 봐요. 그게 제일 우선이고. 그런데 혹시 편의점 알바생이 평소에 이제 일을 잘하고 하다가 갑자기 그런 뇌전증 발작으로 쓰러지게 된다면 그 쓰러지는 것이 편의점 알바를 그만둬야 할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가지고 있는 간질에 대한 상식으로는 어찌됐든 편의점 업무에 적합하지는 않죠.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편의점 알바생 면접을 보는데 먼저 내가 지금 이런 병 때문에 약을 먹고 있고 약을 먹으면 통제가 되는데 혹시나 내가 일을 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면접 때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알바생을 그럼 안 뽑으실 건가요? 어쨌든 감점 요인이 되겠죠. 지금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이제 그 조학할 적에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판정하는 적이 그때. 그래서 이제는 조각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조각 일을 하고는 싶은데 거기서 자꾸 받아주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정말 그런 아픈 시간 빼고는 똑같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그 잠깐 조금 아프다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별이지. 특히 보험이 안 되니까 보험이 안 돼요. 근데 제일 이제 우리들한테 필요한 보험이거든요. 잘 넘어지고 다치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 보험이 안 되니까 그 너무너무 진짜 마음이 아픈데.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뇌전증 환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뇌전증 환자는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보다도 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자체가 가입이 거부되는 그런 많은 심각한 어떤 편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뇌전증은 뇌혈관 질환이 아니고 암도 아니며 그렇다고 희귀 질환도 아니어서 4대 중증 질환의 보장성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질병에 대한 인식,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더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차별은 더 심해졌다는 거죠. 그게 과거에는 그냥 쟤 간질 환자야 이렇게 손가락질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숨기면 잘 헤쳐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도적으로 그거를 차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전에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지 일을 할 수 없는지 다 이제 써보고서는 그 일을 시켰는데 지금은 급수를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그냥 너는 제가 작업을 완전하게 밝히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고 너희는 1급하고 2급하고 걔네들하고 똑같다고 그러면서 그냥 무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장애인 4급이라는 이유만. 네, 그렇죠. 장애인 상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다 그냥 더 심한 애들하고 똑같다고 그 이유로 그냥 일을 못하게끔 하더라고요. 실제로 차별을 경험한 뇌전증 환우들은 많았고 지금도 달라지는 건 없다.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10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일상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발작을 할 때 1분에서 한 1분 30초 정도예요. 그게 평균적인 사람들로 봤을 때 뇌전증 환자를 봤을 때 1년 동안 하루 하는 횟수의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하루도 되지 않는다고. 하루에 24시간인데 내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작하는 횟수를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그게 하루도 안 된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 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빠가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엄마는 안 받아들였잖아. 근데 병원도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계기가 있었어. 진짜로. 그 결심이 뭐였냐면 하은이 앞에서 엄마가 쓰러졌을 때야. 그때는 좀 무섭고 엄마 평소에 보던 엄마 모습이 아닌 다른 정말 환자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어요. 하루는 엄마가 그 쓰러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평소보다 좀 더 심하게 쓰러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 이빨도 막 부러지고 그래서 피도 막 엄청 나서 제가 그때 피를 봐서 더 겁먹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집 아줌마가 와서 너 무슨 일 있냐? 왜 그러냐? 지금 왜 자꾸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놀래서 이제 엄마랑 같이 있으려면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두렵지. 아빠 그래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아빠 못 나가게 하고 할머니 막 오라고 할머니가 못 온다고 엄마 울고 막. 엄마 슬슬 눈치만 보고 엄마가 조금 어지럽다고 하면 엄마 괜찮아? 막 이렇게 그런 것을 보니까 아 내가 또다시 얘 앞에서 쓰러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때 결심을 한 거야 사실은. 그래갖고 엄마가 그때 막 인터넷으로 병원도 알아보고 그러다가 따사모를 알게 된 거지. 사실은 그때 따사모를 알게 된 거야. 그때 가입을 한 거고 따사모를. 어서오세요. 통장 정리 좀 해드릴게요. 우체국 직원이면서 금융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92년 1월에 채용이 됐으니까 지금 올해로서 25년째 일을 하고 있네요.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김정현 씨는 어떤 직원입니까? 성격이 매우 밝고 쾌활하고 명랑해서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일도 엄청 빠르게 잘해요. 네, 직원들 앞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요. 쓰러지고 나서의 직원들에게 물론 직원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 직원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그런 발작하는 증세를 본 건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음날 직원들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창피한 느낌도 들었고 또 책임자로부터 혹시 퇴직을 강요당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발작 모습을 처음 보았지만 뇌전증에 대한 기초상식을 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놀라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기초상식만 조금 가지고 있다면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같이 근무하다 보면 다소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아프지 않을 때는 똑같이 일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큰 손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뇌전증이 있다고 해서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주어서 업무를 못할 정도 그런 증세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아프고 나면 소외되고 왕따 당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숨기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위의 도움을 못 받아서 크게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책임직에게 부당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쓰러지고 나면 우리가 이제 창피한 마음도 있고 걱정도 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감기 환자나 고혈압 환자들도 자기가 아프면서도 업무적인 정상적인 업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아프면서도 그때뿐만 지나고 나면 업무적으로는 얼마든지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다가 이제 점점 가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프면은 아픈가 보다. 나 이렇게 아파도 나는 겁먹지 않고 이거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병이 또 부정적으로 사회의 어떤 좀 고질적인 병은 아니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관심을 갖고 나을 수 있고 치료가 되는 병이다 이렇게 이제 홍보가 많이 되고 본인도 이제 거기에 치료를 하려고 보면 뇌전증으로 고생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다 잘 낫고 잘 사회생활도 잘 할 거라고 생각해. 엄마가 그랬듯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냥 떳떳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감사하지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화하은이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큰 사람은 괜찮아? 괜찮아. 응. 어떻게 하고 다니는 옷 입읍시다. 그것도 크시네. 85 입어야 돼요. 근데 위에다 입으니까 날씬해서 그래. 아니 딱 맞아 좋아요. 아니야 85. 다른 사람들 걸쳐놨는데 넌 입었네. 누구는 날씬해서 좋고 누구는 퍼플데이는 뇌전증 캠페인 중에 가장 큰 캠페인 중에 하나입니다. Today is Purple Day and it's for epilepsy awareness. It is Purple Day. Morning, welcome back to Breakfast 전 Television. 세계 모든 국가들이 3월 26일 날 매년 3월 26일 날 보라색과 관련된 퍼플과 관련된 색들을 가지고 뇌전증을 홍보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하는 것이 퍼플데이입니다. 그럴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세계 뇌전증의 날 기념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뇌전증 환우에 대한 인식 개선과 권익 신장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회운동을 함께 펼쳐가야 합니다. 1년 동안에 겨우 아파봤자 많이 아픈 사람이 36분이야. 36분이면 드라마 한 번 할 시간도 안 돼. 일일 드라마 한 번 할 시간도 안 돼. 그런데 그 시간 동안을 1년을 그걸 쪼개서 한다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 과대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잠시 만약에 진짜 발작이 일어났을 모습을 봤을 때는 그때 당시만 잠깐 지켜봐주면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애기가 가다 막 달리기 하다가 넘어졌어.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애기 넘어졌네 하고 일으켜주면 하면은 다시 또 달리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한 번 넘어졌다고 아이고 뛰지마 하고 막 안고서 그대로 막 집에 들어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 엄마들이. 그래도 손 잡고 걸어서라도 데리고 오고 그냥 계속 달리라고는 하고 조심해서 달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애한테 막 한 번 넘어졌으니까 그만해 뛰기 절대 하지마, 땜뛰기 하지마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그런 것을 아마 엄마뿐만 아니라 그 같은 하는 환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엄마도 그렇게 느껴.